이번 시간에는 좋은 탐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다 신청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과연 좋은 탐구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의 탐구 주제가 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걸 탐구한다고 한다면 이 주제는 좋은 탐구로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좋은 탐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호기심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현상이 혹은 교과서나 인터넷에 있지는 않나 검색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똑같은 게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호기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뭐 비슷한 게 인터넷에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돼요.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그 호기심이 정말로 신기하다라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험 결과가 뻔하게 예측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실험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의 질량을 100g, 200g, 300g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이걸 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뭐 이런 거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과가 뻔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질량이 2배로 늘어나면 뭐 물을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도 2배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처럼 남들이 생각할 때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되는 거는 좋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살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부러뜨리기는 쉬워도 세 개를 동시에 부러뜨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한번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부러뜨리는 데 드는 힘하고 세 개를 부러뜨리는 데 드는 힘하고 뭐 2개, 3개 이렇게 증가시켜가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실험을 했더니 3개를 부러뜨리는 데 드는 힘은 1개를 부러뜨리는 데 드는 힘보다 한 6배나 7배 정도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겠죠. 하지만 3개를 부러뜨리는데 드는 힘이 1개를 부러뜨리는 데 드는 힘보다 한 3배 정도 더 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남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게 왠지 막 그 3개를 부러뜨리는데 한 10배 정도 더 많은 힘이 들 것 같아서 실험을 해봤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남들이 생각할 때 뻔하게 예측된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탐구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정말 호기심이 드는 그런 현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큰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주제들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부모님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정말 신기하냐? 그분들도 동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탐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탐구의 조건 두 번째, 과학적인 증거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과학적인 증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실험이죠. 실험을 하려면 역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자, 요거 측정 가능한가요? 물론 측정 가능한 장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탐구를 하려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제는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니에요. 아주 비싼 실험 장비나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그런 장비로 탐구해야 되는 주제다.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쉽게 측정 가능해야 돼요. 과학고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실험하는 장비가 좋지 않아서
탐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싼 장비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턴이나 갈릴레오가 살던 그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4, 500년 전, 그 시절에는 좋은 탐구 실험 기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어도 그들이 그들만의 과학 법칙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죠. 어, 측정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하면 아주 훌륭한 탐구가 될 수 있거든요. 비싼 또는 막그 엄청난 정밀한 그런 도구만이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도구로 쉽게 측정 가능한 것이 좋은 탐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호기심에 해당이 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있어요. 요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자,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과학적인 증거를 잘 모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를 하나 만드는데 물의 저항을 적게 받는 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합시다. 자, 요거는 우선 물의 저항을 어떻게 측정할까? 뭐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속력으로 해볼까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측정 가능하겠네요. 자, 근데 이 배가 받는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가 바꿔주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재질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각도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배를 만들어서 실험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건 좋은 탐구 주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나무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내가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나무를 가지고 배 모양으로 깎는 거 어때요? 쉬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죽어라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아주 어렵게 탐구해야 되는 건 초보자들에게는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실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재현 가능한 탐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좋은 탐구의 조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과학 교재나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 주제가 좋은 주제고요. 결과가 뻔하게 예측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과학적인 증거를 잘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내가 조절도 가능해야 되고요. 재현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음의 주제들이 참신한 주제인지 좋은 주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 변화. 자, 이건 좋은 주제일까요? 좋은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탐구 주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종이를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겹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잡아당기면요, 잘 안 당겨지죠. 책을 가지고 하면은 재미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장수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겹치는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건 좋은 탐구 주제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쉽게도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굉장히 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다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좋은 탐구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연습 삼아 해보긴 좋겠죠. 또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탐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은 탐구로서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꼭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이 신기한 현상이 다른 사람들이 다 연구한 건 아닌가, 꼭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 돌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물의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뻔하게 예측되는 그런 탐구 주제거든요. 좋은 탐구 주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물질의 양에 따른 테이프의 접착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뻔하게 예측되는 이런 탐구 주제는 좋은 탐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풍선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네, 풍선을 막 이렇게 크게 불기도 하고 작게 불기도 해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별로 신기한 현상이 아니에요. 호기심이 가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런 주제도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닙니다. 이어폰 줄 꼬임을 방지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해보면 줄 꼬임을 방지하는 그런 이어폰 줄이 나오죠. 이미 연구가 된 것 같아요. 기업들에서. 그리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얻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어폰 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줄을 마음대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꼬임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재현 가능성에서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발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신발의 구조, 이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얻기도 쉽지가 않아요. 충격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충격을 측정하는 장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요거는 좋은 탐구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이런 탐구 주제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었을 때 탐구할 만한 주제들이지 학생 수준에서 탐구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런 주제는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니고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종이 헬리콥터의 초당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저렇게 생긴 게 종이 헬리콥터인데요. 요거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근데요,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결같이 종이 헬리콥터가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게 천천히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논문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근데 그 누구도 초당 회전수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주제와 차별화되는 주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학교 선생님 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주제는 참신하냐? 라고 했더니 모든 선생님이 다 이건 참신한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주제가 바로 좋은 주제입니다. 호기심을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과학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나요? 회전수 측정할 수 있어요? 있죠. 측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나요? 뭐 날개의 길이라든지 폭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에 재현이 가능할까요? 똑같이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주제가 아주 좋은 탐구 주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 동영상이 나가는 순간 이건 이미 있는 주제거든요. 자,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스테이플러 침으로 우리가 종이들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스테이플러 침을 박아야 이게 잘 분리가 안 될까? 최대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많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탐구 주제는 좋은 탐구 주제일까요? 자, 우선 남들이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주제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스테이플러 침으로 찝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이게 잘 분리가 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좀 유용할 것 같은 거 이런 주제는 아주 좋은 탐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자, 최대한 버티는 힘의 크기 측정 가능한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실험실에 가면 있는 용수철 저울로 힘의 크기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이 없으면 뭐 매다는 물체의 무게로도 할 수 있겠죠. 무거운 물체를 견디면 견딜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측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종이의 장수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얼마나 깊게 박느냐, 각도는 얼마나 트느냐,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조절 가능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주제는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정도가 좋은 거예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호기심,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내가 조작도 가능한, 재현 가능한 이런 탐구 주제가 아주 좋은 탐구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주제인데요. 자, 비 오는 날 경사면을 흘러내려가는데 저런 물결들이 보여요. 신기한가요? 신기하죠. 네, 이런 주제가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2008년도인가요? 학생하고 과학전람회 나가서 전국대회 특상 받았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준 호기심이라는 거죠. 뭐 쓸모는 없지만 정말 신기해 보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사면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저 물결을 재현을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저게 굉장히 흔하게 잘 보이는데 내가 만든 경사면에서는 그게 잘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겨우겨우 재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상을 받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이 잘 안 된다. 재현이 잘 가능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재현 가능하게 만들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측정 가능한 다른 주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주제는 좀 어떨까요? 딤플의 개수와 모양에 따른 골프공의 운동. 네, 요거 이미 다 연구가 됐겠지요. 기업들이 이 골프공을 만들어서 팔기까지는
실험을 안 했을까요? 아마 이와 관련된 걸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골프공의 모양. 자, 모양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결같이 좀 원인데 나는 좀 하트 모양으로도 만들어 보고 싶고 좀 네모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요거 측정하기, 실험하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주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준에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어서 그때 탐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준에서는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닙니다. 자, 요건 어떨까요? 손으로 종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종이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반지름을 얼마 정도 해야 될까?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경험상으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한 현상이죠? 인터넷 검색에서 안 나오면 좋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반지름이나 속도나 아니면 뭐 종이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그리고 재현 가능할까요? 예,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좀 간편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런 주제가 학생 수준에서 가장 좋은 탐구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탐구 주제의 조건 두 가지.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호기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것도 쉽게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가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가면서 실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주제가 좋은 탐구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